대표적인 이제 특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채홉은 100년 후에 더 어울리는 작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채홉이 살던 시절에는 채홉이 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시기에 당신은 좀 더 명쾌하게 진보적인 정치적 사상을 주장하는 글을 쓰지 않는가? 당신이 이 작품에서 주장하는 바가 뭔가? 그래서 이 부패한 사람들에게도 인간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프랑스 소설 흉내내는 거야? 응? 이게 무슨 창의적인 소설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인 진보적이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랬던 비평가들로부터 채홉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소설 형식 자체가 새로웠거든요. 채홉의 소설 형식 자체가 그 전까지에 익숙했던 러시아 문학에서 봤던 작법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누가 그런 이유로 채홉을 비판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채홉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홉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 20년도 훨씬 더 전에 채홉 수업을 들을 때 러시아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채홉은 왜 현대 작가라고 생각하는가? 근데 그분 얘기가, 현대 이전의 작가들은 생활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특히 러시아 문학에서는 그랬겠죠. 다 귀족이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빨래하는 거, 오늘 저녁에 누구랑 약속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니가 무슨 부탁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언제 처리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고 글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이제 계급사회가 없어지면서 각자 자기 의식주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대신 해주는 무슨 하인이나 농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일상을 사는 일상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아주 중요한 글 쓰는 일이나 공부하는 일이나 직업이 있다고 해서 누가 나 대신 올리브영에 가서 화장솜을 사다 주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우리 다이어리를 보면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날 해야 할 일을 보면은. 업무에 관한 일도 있지만 쓰레기통을 몇 시에 비워야 되나 이런 것들 잡다한 거 써놓잖아요. 옆에.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국가관청에서 학교에서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숭고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그날 저녁 집에 가서 걸레를 빨거나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 일이 면제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온갖 잡다한 일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채홉은 그 현대인의 삶을 살았던 첫 번째 작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을 내내 부양했어요. 채홉이. 가족을 내내 부양했고, 그리고 그 작가로서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기 전까지 먹고 사는 걸 계속 걱정하면서 가족들을 챙겨야 됐고, 또 의사였잖아요. 맨날 환자들이 찾아와요. 멜리호보에서는 무료 진료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농민들이 맨날 밖에 찾아오는 거예요. 아프다고. 글을 언제 써요? 그거를 얘기를 해보자면 마을 또 우물 파고 학교 짓고 도서관 만들고 이런 일도 채홉이 계속 했거든요. 멜리호보에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꾸려가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글만 쓸 수가 없다고요? 그다음 병원도 운영하고 이러면서 글을 썼어요. 이러면서 그냥 글을 쓴 게 아니라 명작을 썼죠. 이러면서 600편가량을 썼어요. 어떤 분은 500편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600편 얘기를 하는데, 물론 초기에 400편 정도는 이제 그 짧은 글들이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작업량이었죠. 어마어마한. 근데 이게 감당하는 게 현대인의 특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다른 삶의 방식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20세기 내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건 맞죠. 그래서 처음으로 일상, 삶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매일매일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살았던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